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오늘은 다한증에 좋은 혈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부입니다. 소부는 손바닥에 있는 혈로 소는 수소음 심경을 말하고 부는 모인다는 의미로 심장경락의 사기가 이곳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소부는 심장경락의 형화혈입니다. 침구 가불경에는 수소음의 맥이 유하는 곳으로 형이라 한다고 하였고 난경은 형은 신열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즉 소부열은 오수열 중에 형열로 몸에 나는 신열을 주관하므로 손이 달아오를 때 소부를 사용하면 손에 열이 식고 땀은 멎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획 중에 땀은 심장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약하면 손발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전신에서 땀이 나게 됩니다. 소부는 화혈로 심장을 포함해 일체의 화로 인한 모든 병에 사용하는 혈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너무 써서 가슴에 열이 발생해 답답할 때나 속을 많이 썩어 화병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혈이 바로 소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볼 때나 공연이나 무대에 서기 전에 긴장하여 손에 땀이 날 때 소부를 지압하면 정말 잘 듣습니다. 소부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말아서 접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곳입니다. 약지와 소지가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손바닥 뼈인 중수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소부입니다. 지압은 반대편 손의 엄지와 식지를 사용해서 손바닥 앞뒤를 꾹꾹 눌러줍니다. 한 번 누르실 때 약 3, 4초씩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여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 손이 끝나면 반대편 손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수, 다한증을 위해서는 손바닥에 소부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혈이 바로 노궁입니다. 노궁은 심포경의 화혈로 심장에 쌓인 열을 없애주고 심장 근육에 기운을 넣어주는 아주 좋은 혈입니다. 노궁의 뜻은 피로의 집입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쌓여 입안이 헐거나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화가 잘 안 될 때나 손바닥에 땀이 날 때 노궁을 마사지하면 피로가 말끔히 풀립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소부나 노궁혈을 자극하기 위해 호두를 가지고 손바닥을 지압했습니다. 호두알이나 지압기나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을 자극하면 손에 땀이 멎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둘째, 척택입니다. 척택은 폐경에 있는 합수혈입니다. 척택의 척은 손목을 가리키며 택은 물과 풀이 섞여 있는 연못을 말하며 팔꿈치 안쪽 오목한 부분에 있는 연못이란 뜻입니다. 비급, 천급 요방에 보면 척택은 정신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유경에는 폐가 실하면 이곳을 사한다고 했습니다. 척택의 별명은 귀당으로 귀자가 붙은 혈은 귀신처럼 잘 듣는 중요한 혈이란 뜻입니다. 침구 가불경에는 수태음이 들어오는 곳을 합이라 한다고 하여 척택은 폐경의 합혈입니다. 합혈은 역기 이설을 주관하는 곳으로 기가 거꾸로 오르거나 몸에서 땀이나 진액, 정액 등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혈입니다. 다한증 중에서 몸이 허약해 저절로 땀이 흐르는 자한은 주로 폐의 기운이 약하고 몸의 주리를 호위하는 위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척택을 사용하면 폐기를 튼튼하게 하여 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척택은 기관지 천식의 명혈입니다. 척택에 꾸준히 뜸을 뜨면 천식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기 질환에 매우 좋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흐르거나 기침이 날 때도 폐경의 원혈인 태연과 함께 이곳에 뜸을 뜨면 바로 낫습니다. 척택 잡는 방법은 손을 안쪽으로 구부리면 가로금이 생기는데 엄지 쪽으로 가로금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통증을 느끼는 곳입니다. 척택 바깥쪽으로는 대장경에 곡지가 있습니다. 지압하는 요령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한 번에 2초에서 3초씩을 누르기를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셋째, 연곡입니다. 연곡은 족소음 신경의 형화열로 몸에 열을 주관하는 혈입니다. 연곡은 이름의 뜻이 좀 재미있는데요. 연은 그러할 연으로 연과 불이 합친 글자, 즉 연은 고기와 개의 뜻이고 연화발은 불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불에 그을려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 됩니다. 요즘 애견가들이 듣기엔 거북스럽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곡은 개곡인데 여기서는 발에 있는 주상골을 말하는 것으로 주상골 밑에 계곡과 같이 오목한 곳에 있는 혈이란 뜻입니다. 연곡은 신장의 음이 부족하여 몸에 발생한 화를 제극하지 못해 땀이 날 때 사용하면 좋은 혈입니다. 신음이 부족하면 오후에 얼굴에 미열이 생기고 입이 자주 마르고 피곤하면 목이 쉬고 편도선이 잘 붓고 눈이 충혈이 잘 됩니다. 남자는 신음이 부족하면 정액이 저절로 흐르는 유정이 생기고 여자는 자궁하수와 월경 물순이 생깁니다. 연곡은 발에 있기 때문에 신음 부족으로 발바닥에 열이 생기며 땀이 날 때 아주 좋은 혈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다리와 무릎, 발목까지는 차고 시린데 발바닥만 열이 나서 잠을 잘 때 발바닥을 이불 밖으로 내밀고 자기도 하는데 이때 연곡을 자극해주면 발바닥의 열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연곡혈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곡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에서 올라와 안쪽 복사뼈 밑에 오목한 뼈, 즉 주상골 바로 아래 오목한 곳입니다. 지압하실 때는 양쪽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번갈아 가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연곡을 지압하면서 용천도 함께 눌러주시면 발바닥에 땀을 멈추고 열을 내리는데 2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시다가 힘이 드시면 주먹이나 지압기로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넷째, 복류입니다. 복류의 복은 되돌아오다, 겹치다의 뜻이고 유는 떨어지다, 머물다의 뜻으로 신장의 병증과 사기가 겹쳐 머무는 혈이라는 말입니다. 침구 가불경에는 족소음의 맥이 주행하는 곳이며 경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류는 신경의 경혈로 천의 한열을 주관한다는 뜻으로 즉 기침하고 천식으로 헐떡거리고 몸에 한열이 교차할 때 사용합니다. 복류는 신장의 기를 보태고 건조한 몸을 자윤하는 기능이 탁월하여 밤에 잘 때 도둑눈처럼 나도 모르게 흐르는 도안이나 축축한 식은땀이 흐르는 음환이나 사타구니가 축축하게 젖는 낭습에 아주 좋은 혈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들은 노화되면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면 신장의 음이 고갈되면서 화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를 음허화동이라 부르는데요. 손과 발에 열이 생기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귀가 울리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맑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음허화동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안정을 하며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로하거나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바로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복류는 이렇게 음허화항이 있을 때 최고의 혈입니다. 또한 몸이 허약한데도 땀이 흐르는 증상을 가장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혈입니다. 복류는 신장의 원혈인 태계 위 이촌에 있습니다. 태계는 내과 최고점과 아킬레스건 정중앙에 있는데요. 먼저 태계를 잡고 그 위 이촌을 찾으면 됩니다. 보통 이촌은 자기 손가락 3개의 너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골 바로 밑이 아니라 뒤쪽 아킬레스건 바로 앞에서 잡습니다. 지압하실 때는 엄지를 통해 아킬레스건 앞쪽을 꾹 눌러줍니다. 이때 태계부터 복류까지 이어서 눌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